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남자이고 평범한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인데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6살이나 많은 연상인데요. 아는 선배 결혼식을 갔다가 피로연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 나이가 42살이었는데 저랑 동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려 보여 호감을 표시했고 나중에 얘기하다 이를 알게 된 거였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저랑 너무 잘 맞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었죠. 여자친구는 어차피 늦은 결혼 나이 먹었다고 대충 남자 만나 등 떠밀리듯이 시집가기 싫다며 신중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 그런 여자친구의 말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극 동감이라고 했고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큰 소리 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맞았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홀어머님도 자주 뵙곤 했었어요. 이상하게 여자친구 어머님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엄마 같은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니 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봐요. 저희 엄마 5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도 부모님을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거처를 자주 옮겨 다니서 어디 사는지 모르거든요. 연락처가 있어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저희 가족 얘기를 잠만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세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평생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한량이죠.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아버지는 그 연세의 미대까지 졸업해 작품 활동만 하셨는데 그림을 팔아서 집에 돈을 가지고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엄마 말로는 아버지가 신혼 초부터 작업실을 하나 얻어달라고 해서 작업실에서만 사셨대요. 그림 몇 점 팔면 1년 생활비는 거뜬히 번다며 집에 오지도 않으셨는다는데 이런 아버지의 말과는 다르게 엄마가 작업실을 가보면 그림은커녕 바닥에 술병만 널브러져 있었대요. 근데 엄마는 이런 아버지가 뭘 그리 좋았는지 엄마 스스로도 본인이 콩깍지가 쓰였다고 하셨죠. 아버지 그림 대부분은 엄마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엄마를 많이 위로해 주었나 봐요. 저희 엄마 워낙 문학을 좋아하고 소녀 같으셔서 화장실 청소일을 다니실 때도 주머니에 손바닥만한 시집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아버지는 이런 엄마의 감수성을 잘 이용하신 거고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버지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림들 속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그 주인공은 엄마가 아니었죠. 바로 아버지의 옛 애인이었어요. 아버지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혜준아, 네가 볼 때 이 그림들 속 여자가 엄마 같니? 라고 하셔서 엄마가 아닌 것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그래 맞다. 이 그림들 속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역시 순수한 아이들 눈에는 진실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시길래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빠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버지는 어린 제가 뭘 알겠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차마 엄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면 엄마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아버지가 그려놓은 판 여자의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보셨거든요. 이런 엄마에게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겠나요? 근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아버지의 태도였어요. 아버지는 한 달에 1번씩 집에 들어와 물감값을 내놓으라고 하며 다음 달에는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럼 또 엄마는 알겠다며 공사장이고 음식점이고 일을 하러 나가셨죠. 다치기도 엄청 다치셨는데 제가 크고 나서야 엄마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아버지를 보며 애를 낳자고 생각을 하셨대요. 애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겠지 싶어 임신 얘기를 꺼내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셨대요. 애라면 질색이고 본인은 애 키우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고 하셨다네요. 이런 이기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지쳐버린 엄마는 그럼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이혼을 선언했고 홧김에 밖에서 저를 임신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랑요. 어차피 엄마는 아버지랑 이혼할 생각이었고 혼자서 저를 키우려고 하셨다는데 아버지가 먼저 저를 같이 키우자고 하셨대요. 내 애는 아니지만 당신의 아니냐고, 어떻게 애를 아버지도 없이 혼자 키울 거냐고 하면서요. 그러니 엄마는 평생 아버지에게 은혜를 거나 다름이 없었죠. 아버지 노릇은 별로 안 했지만 아버지 역할은 해주었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더 아버지에게 쩔쩔맸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사실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셔서 안지 5에서 6년밖에 안 돼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도 아닌 저희 엄마랑 같이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러니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해준 건 많이 없어도 나는 평생 널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도 우리는 계속 부자지간이다. 알겠지? 라고 하셨죠. 전 이런 아버지에게도 제 결혼 소식을 알렸고 예비 신부를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드디어 아버지에게 예비 신부를 소개시켜주는 날이 왔죠. 아버지는 먼저 도착을 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뵙는 거라 반가운 마음에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그 소리에 아버지도 뒤를 돌아 저희를 보였고 어서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비 신부를 인사드리는데 아버지가 입을 다물지 못하시는 겁니다. 놀란 눈을 하시며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예비 신부만 쳐다보는데 그 태도가 누가 봐도 이상한 태도였어요. 이럴 분이 아니신데 오늘 팔아 긴장을 좀 하셨나? 하는 말까지 들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예비 신부에게 악수를 청하며 몇 초 동안 예비 신부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비 신부도 무척이나 당황해했고 저도 당황스러워 아버지, 이제 자리에 앉을까요? 하며 순간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는데 예비 신부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혜준 아버님 정말 자상하신 것 같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머님한테도 잘하셨겠는데 여자를 항상 아껴줘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까 혜준씨가 잠만 화장실 갔을 때 그때 아버님께서 내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알려드렸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버지께서 뭐 예비 며느리 이뻐해 주시면 좋았죠. 별로라고 반대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제 예비 신부를 보고 나서부터 뭔가 좀 수상해졌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셨던 분이 요새더러 자주 연락이 와. 아들아, 내가 네 애인하고 셋이 밥 한번 사줄 테니까 만나자. 라고 하셨고 네 애인은 잘 지내고 있냐? 요즘도 자주 만나냐? 라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궁금해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는 마음에 신기해서 그러신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아버지와 예비 신부와 셋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예비 신부에게 유나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이쁜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예비 신부도 아버님, 칭찬해줘서 감사합니다. 저 엄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엄마랑 완전 반박이거든요. 라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럼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 있어? 사진 있으면 다 좀 보여줘. 내가 그림 하나 그려줄게. 라고 하며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점점 도가 지나치셨어요. 아무리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제 예비 신부에게 살짝씩 어깨동무를 한다든가 힘내라며 등을 톡톡 쳐준다든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예비 신부 앞에 놓아준다든가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제겐 예비 며느리에게 뭘 사주고 싶다며 좋아하는 취향이 뭐냐고까지 물어보셨어요. 근데 왜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제 예비 신부를 며느리로 대하는 것 같지 않았죠. 이런 게 점점 쌓이다 보니 예비 신부도 좀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니까, 시댁 어른니까 저렇게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봐도 아버지가 선을 넘는 것 같아 중간에서 절제를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만나는 걸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제 예비 신부한테 직접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예를 들면 작업실 구경하러 와서 내 그림 중에 맘에 드는 그림 있으면 가져가라는 식이었죠.
근데 예비 신부도 그림이나 전시회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저희 아버지 작업실에 몇 번 가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독일로 출장을 갔다가 하루빨리 귀국을 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예비 신부에게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 예비 신부 회사 앞으로 찾아갔는데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웬 꽃다발을 들고 예비 신부 회사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커다란 명품 쇼핑백까지 들고 계시는데 저건 누가 봐도 제 예비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곧이어 퇴근을 하고 나온 예비 신부가 저희 아버지가 주는 꽃과 쇼핑백을 받아들고 좋아라 하는데 저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 두 사람 앞에 갔고 당연히 그 두 사람도 절 보고 놀라더라고요. 예비 신부는 제가 왔다는 사실에 좋아서 제 팔짱을 꼈는데 저희 아버지는 표정이 완전 굳으셔선 왔냐? 라는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예비 신부는 본인이 들고 있던 꽃다발과 쇼핑백을 보여주냐 해준. 이번에 아버님께서 날 영감으로 생각하고 그리신 그림이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고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해주셨어. 나도 내가 뮤즈가 됐다니 너무 기분이 좋다.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평생토록 뒷바라지 해준 내 엄마한테는 그 잘난 티 쪼가리 한 장 안 사주셨는데 기가 막히는 듯 했죠. 그 장면을 목격한 날 저는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예비 신부에게 잘해주는 건 감사한데 선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 사람 이제 좀 있음 아버지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제발 다른 아버지들처럼 행동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니 갑자기 후통을 치시며 어딜 애비를 가르쳐드려고 하냐고 다른 시아버지들처럼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유나 말에 든다. 내가 남자로서 하는 말인데 사적으로 말해 들어. 네가 처음 유나 데리고 인사 온 날 그때부터 쭉 맘에 들었어. 사실 너랑 나랑은 무늬만 부자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유나를 진짜 지키고 싶으면 헤어져라. 만약에 네가 유나랑 결혼한다면 나도 계속 유나를 마음속으로 품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이게 다 뭔 소리냐고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하는 말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건 아냐고 하니 무작정 헤어지래요. 안 그러면 나도 내 맘이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라는데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모진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당신은 아무리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상도덕도 없어.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아들의 예비 신부를 맘에 품는다고 하고 있어. 라고 하니 안녕하세요. 저는 30. 아주 뻔뻔스럽게 해주나. 너는 투르게네프가 쓴 첫사랑이란 소설도 안 읽어봤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야. 어딜 아버지한테 당신 소리하며 눈을 부릅뜨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한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이란 소설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내용이거든. 근데 아버지 말대로 이런 일은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했다며 당신 제정신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내가 인연을 끊는다면 당신하고 끊지 예비 신부랑 끊겠냐며 2번 다시 얼굴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에게도 아버지가 주신 가방은 다시 돌려드리자고 했어요. 차마 아버지가 예비 신부를 두고 했던 말들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랑 연을 끊고 살아야 될 것 같다고 하니 예비 신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말해보라고 하는데 끝까지 얘기를 할 수 없었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예비 신부한테 준 가방을 돌려주려고 아버지 작업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작업실 밖에 화장실에서 아버지가 누군가랑 통화를 하는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작업실도 못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렇게 듣게 된 아버지의 통화 내용은 또 한 번 절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그 애가 내 딸이었다는 얘기를 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나는 절대 우리 혜준이랑 내 친딸이랑 결혼 못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방법을 구안해서 저 둘 결혼을 막아야 된다며 자네도 괜찮은 아이 디어가 나오면 나한테 말을 해주라고 하는데 지금 저 소리가 제 예비 신부가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는 말 아니냐고요. 저는 저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까지 놓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가 헐레벌떡 밖으로 나오셔서 절 보시더니 기겁을 하시는 겁니다. 저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은 거냐며. 이런 반응을 보니 다 들었구나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런 아버지에게 대체 이게 뭔 소리냐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라고 한참을 물어보니 아버지가 아주 답답하게 맞아 유나 내 딸이더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나를 처음 본 순간 내가 사랑했던 옛 애인의 얼굴과 매우 닮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유나한테 엄마랑 찍은 사진이 있냐고 물어본 거다. 혹시나 옛 애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본 거. 근데 아니다 다를까? 유나 엄마가 내가 전에 만났던 애인이 맞았고 그 사람이 내 그림들 속 주인공인 여자였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예비 신부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했던 때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었죠. 아버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한 예비 신부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예비 신부와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며 예비 신부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친자 검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 결과 친자 관계로 나왔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제가 예비 신부를 포기하게끔 하려고 제 예비 신부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데 아버지는 계속 그 여자가 내 애를 낳았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하는데 준아 제발 우리 유나랑 헤어져라. 네가 내 친딸이랑 결혼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상견례하면 유나 엄마를 만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해준아 더 하나만 희생하고 포기하면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 아버지를 가엾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들으니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제일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왜 예비 신부의 어머니가 친숙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럴만도 한 게 아버지가 여태 그린 그림 속 여자가 다 예비 신부의 어머니였기에 친숙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부의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많았던 게 딱 아버지가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부 어머니를 만나 기간이 되었죠. 이런 가혹한 인연이 어디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다는 운명이 저를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늘의 장난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차마 예비 신부에게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다 얘기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예비 신부가 알게 된다고 해도 제 입으로는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조용히 예비 신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며 이제 와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울부짖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말에도 없는 소리로 예비 신부에게 생채기를 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생채기요. 그 말에 예비 신부는 2년 동안 너라는 사람을 믿고 결혼 생각까지 한 데가 등신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갈라지는 듯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워한다는 말을 하는 게 이토록 힘겨운 일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전 예비 신부와의 아픈 끝을 내고 아버지에게 끝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네가 나랑 내 딸이랑 애엄마를 살린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친자식이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 도리한다고 이렇게 결정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도 미웠어요. 저는 이런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였던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 친자식도 아니고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 그냥 남이라고 했죠. 그러니 평생 남처럼 살자고 했네요. 제 말에 아버지도 아무런 말씀을 못하셨죠.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의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몇 달 후에 작품 전시회를 열더라고요.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고 내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 같아 저도 더 이상 속세에서 사람들과 부딪혀 살 용기 안 나네요. 그래서 현재는 모든 제 생활을 접고 산에 들어갈까 진지하게 생각 중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제가 행복을 찾아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마음을 먹었고 사는 동안 상처받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뻔뻔스럽게 해주나